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평균에 대해서 많이 집착을 하고 숫자에도 많이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상황을 올려쳐서 그 상황에 적응을 하거나 익숙해지기도 하면서 어쩌면 평균이 올려친 상황이 본인의 상황임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균 올려치기에 익숙하고 그런 사회에 적용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이든 전부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착각을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별것도 아니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평균의 오류를 보면서 정말 올바른 평균이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진짜 평균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 좋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시작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균 올려치기의 주제는 바로 전체 인구 주택 소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퍼센트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총 인구수는 5,200만 명 내외로 전체 인구의 1,500만 명 정도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의 30% 이상이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주변에 정말 30% 이상이 집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 통계의 오류이며 올려치기일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대별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통계청 자료를 디테일하게 보면 나이대별로 이것을 나누어 보면 30대는 10%, 40대는 22%, 50대는 25%, 60대는 22%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30대가 집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10%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10대, 20대의 경우는 어릴수록 경제적인 기틀이 잡혀 있지 않으니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고,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본인 스스로 집을 구매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 확률은 더 적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더 디테일하게 보면 30대의 경우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중에서도 확률이 10%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30대를 보았을 경우 30대의 4분의 3 정도는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30대 초반이랑 30대 후반 전부 속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30대 후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균 올려치기의 주제는 바로 연령별 평균 소득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 소득은 월 3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 디테일하게 보면 10대는 96만 원, 20대는 229만 원, 30대는 344만 원, 40대는 393만 원, 50대는 371만 원, 60대는 217만 원으로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평균 소득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있는 고소득자들이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위소득을 봐야 하는 것이며, 중위소득의 경우 모든 것을 일렬로 세워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사람의 값이 중위소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균소득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위소득으로 연령별 평균소득을 보면 대한민국 평균소득의 경우 320만 원이었지만 중위소득의 경우는 260만 원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의 오류도 여기에 속하기도 하죠. 세 번째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많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없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왜 실업률은 2%대로 낮게 나오는 건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일자리 비중이 17% 정도밖에 안 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62%, 비영리 기업의 경우 21%가 있다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기업 17%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만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게 대기업 맞아? 하는 그러한 대기업도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수치가 바로 17%가 되어버립니다. 즉 우리는 눈이 이미 평균 이상으로 높아져 있어서 그 이상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취직을 좋은 곳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 어쩌면 일자리가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학력입니다. 학력 올려치기 말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인서울 4년제, 이러한 기준이 너무 뚜렷하게 있다 보니 취업을 할 때도 돈을 벌 때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기도 하면서 이것을 정말 어쩌면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서울 4년제의 퍼센트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이 올라가 버리니 모두 인서울 4년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서울 대학교 입학 정원의 경우 고교 졸업생으로 비율을 계산을 했을 시 11%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0명 중에 1명만 인서울 4년제를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을 우리는 많이 할까? 주변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내 주변은 한 명도 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으셨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결혼은 얼마나 하는지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결혼, 자녀에 대한 생각을 남성, 여성 평균적으로 본다면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가 47%, 출산 의향이 없는 경우가 56%로 나타나 있으며 이것을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서 디테일하게 본다면 여성의 경우 결혼 의사가 없는 경우는 57%, 출산 의향이 없는 경우는 70%로 높게 나타나 있으며 남성의 경우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는 37%, 출산 의향이 없는 경우는 42%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남성, 여성의 평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주변 이야기와 생각도 가지각각임을 알 수 있는 통계 자료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년별 미혼 인구의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미혼 인구의 경우 남성은 50%이며 여성은 33%로 낮게 나와 있습니다. 즉 생각의 차이와 실제로의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중요한 올려치기의 원인 중 하나로 뽑히는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을까요? 10대의 경우 77%, 20대의 경우 90%, 30대의 경우 82%, 40대의 경우 66%, 50대의 경우 51%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균 올려치기는 나이가 어린 20대, 30대에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SNS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미있는 설문이 있어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이 언제인지에 대한 설문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행복해 보이는 지인의 SNS 볼 때가 무려 27%로 가장 높았고 그 뒤는 취업이 안 될 때가 23%, 가족의 기대와 부응하지 못할 때가 22%, 친구 또는 상사의 갈등이 12%, 외모가 불만족스러울 때가 11%로 설문조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급격한 성장을 통하여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급격하게 성별을 평등하게 만들어 버리면서 정신적인 사고와 육체적인 사고가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들이 이러한 현상을 만들었고 우리는 이러한 급격한 성장으로 평균 또한 높게 보는 눈을 가지게 되면서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며 눈이 높게 돼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균이 올려쳐져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균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지내고 좋습니다. 일단 나를 먼저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역량을 넓히면서 본인의 그릇을 키우고 인간 자체가 어차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비교하면서 사는 것보다 나 자체를 사랑하고 나 자체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